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자, 분위기가 그닥 좋지 않은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왔다. 그런데 반등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치상 좋지 않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유는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런데 그 어떤 모멘텀 그리고 어떤 이유죠. 어떤 뉴스나 이유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자, 세계적인 투자자가 하락장에 대처하는 자세. 여러분 지금 하락장입니까? 하락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충분히 눌렸으니까 반등 나올 수 있는, 반등한다고 이게 상승장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차트상에서는 하락장으로 우선 들어왔으니까 반등하시더라도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워렌 버핏 우리 어르신, 좋은 사업을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라. 여러분 이거 매수하셔야죠. 그런데 지금은 높다고요. 그러니까 더 낮아지면 사세요. 급하실 거 없습니다. 자, 피터 린치, 주식 하락장은 일상적인 일이다. 늘상 일어나는 거니까 지금이라고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더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편하게 기다리시면 되는 장입니다. 자, 좋은 템플턴경 즉각 반응 말고 포트폴리오로 분석해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지 줍줍하고 추매하실 때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 초입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하시더라도 움직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뉴스에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 지난주에는 그래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횡보지만 반등이 약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 저가 매수세 계속 이런 말이 나오던데 여러분 저가라는 개념은 분명히 장기 추세, 단기 추세, 중기 추세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저가가 아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계속 저가 매수 생각하시면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죠? 한세구 당주님.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식이요. 제가 옳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의 상식이 생각보다 안 맞을 수 있다. 이걸 한번 다시 보시고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한 달 전, 길게는 3달 전부터 저는 고점 대비하셔라라고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저는 매도하고 인버스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또 자, 나스닥 하락 추세 꺾이는 저 지점에선 비중 조절이 답이다. 이 고점이었죠 그때? 그래서 꺾일 때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하락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르면 안 돼요. 그때 모르는 순간 내 계좌는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건 추세 변경, 꺾이는 시점에선 비중 조절하셔야 돼요. 줄이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담으시고 사시고 하면 어떻게 된다? 계좌 파래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지금은 죽줍 아니고 죽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고점이기 때문에 사면 오래 보유하면 안 돼요. 빨리 나올 거 나오고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에서 자꾸 사시는 거는 나쁜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스닥이 계속 갔고 뭐 비트코인이 계속 갔으니까 떨어지면 올라갈 거니까 사야 된다. 여러분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맞아도 중장기적으로는 틀리다. 명심하시고요. 자, TQ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에서 자, 이거 좀 심플하게 만든 라인 차트인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래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월봉상 여기 최대 거래량입니다. 물론 이 스케일로 지금은 이게 이제 171개월이니까 한 7년 되죠. 7년 가까이 되는 거에서 최대 거래량이 어디 나왔냐? 여기서 나왔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 코로나 때 바로 요 지점입니다. 여러분 월봉상 최대 거래량은요. 고점에선 불리해요. 저점에선 유리합니다. 그럼 여기 저점인가요? 고점인가요? 저점이죠? 여기서 양봉, 음봉이 그렇게 뭐 의미가 있진 않아요. 물론 양봉이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월봉이란 게 뭐예요? 하루가 아니죠. 굉장히 좀 나름 20일
들어가 있는 한 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 거대한 최대 거래량이 나왔다는 건 저점에서 이 부분이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에서 나와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끌고 올라갔죠? 그럼 여기 고점에서 최대 거래량 나오면 어떻다고요? 나쁘다고요. 그래서 TQ는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여기 최대가 안 나왔네요. 야, 앞쪽을 자르고 뒤쪽으로 바꾸면 이쪽에서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여기 크죠? 예. 이건 71개월에서 봤을 때 여기가 최대고 여기 자르잖아요. 여기 고점을 딱 자르면 여기가 최대가 됩니다. 그럼 저점에서 또 최대 나왔죠? 그래서 올라온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제가 이 영역을 섹션을 나눠놓은 이유가 여러분 이렇게 상승했다 하락할 때 제가 회색 닿으면 좋다고 했어요? 나쁘다고 했어요? 나쁩니다. 회색을 닿으면 여긴 어때요? 회색이 들어가고 저점이 잡혔으니까 자 어쨌든 싼 가격이 왔죠? 여기 보면 노란색 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옥색 라인 보이시는데 요 근처는 바닥이 가까워진 거예요. 바닥 근처에 갔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했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이 타이밍은 당연히 회색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좋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고점을 갔죠. 고점에서 여기 갈색 라인도 닿았고 그죠? 여기 파란색 라인도 닿았습니다. 이거 고점이에요. 올라갈 때 어떻다고요? 요 라인들 닿으면 떨어지죠. 예, 여기서도 또 라인들 닿고 눌리고 여기서 닿고 눌리는데 제가 눈을 가르쳐 드리는 요 위쪽에 주도주 라인이에요. 요 청록색 라인. 자, 여길 닿으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위쪽에선 닿았어요? 못 닿았죠? 예, 가격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길 못 갔어요. 그래서 위험한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자, 이제부터는 하락이죠. 하락 전환을 해서 회색을 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등은 한다니까요. 반등해서 여기 이 분홍색 라인, 다홍색 라인에 정확히 걸렸죠? 그래서 이 흰색 영역은 애매한 영역.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매수하시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 회색을 가니까 어때요? 반등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또 내려가서 또 올라갔지만 여기서 이러다가 결국 바닥 가더라.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쪽 갔는데 이쪽 상단 라인들 못 닫고 있죠? 회색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는요. 반등할 수 있어도 여기가 80 라인이거든요. 다홍색 라인이. 예, 여기 가면 또 무너질 수 있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한번 무너진 추세는 대부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그냥 흔히 말해서 용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천천히 기다리시고요. 이제는 이 가격대까지 아니더라도 뭐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언젠간 이 가격이 오겠죠. 예, 이렇게 반등해서 더 올라가도 이 가격이 옵니다. 그럼 그때 살 수 있는 내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뭐 국채를 사놓든 그리고 원유를 사놓든 골드를 사놓든 방어가 되는 자산을 갖고 있다가 이때 살 수 있으면 여러분한테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최근 5년 안에. 근데 지금은 기회인가요? 기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너무 그 시간에 투자를 하셔야지 네 타이밍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뉴스에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테슬라도 볼게요. 월봉상에서 보면 자 여기 최대 거래량 나왔죠? 여기가 어디예요? 저점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저점이다 알지만 그때는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요때쯤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예, 그때 많이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관찰을 해야죠. 관찰을 해서 3달 연속으로 올라갔다 그럼 아니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차트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를 자르면 어디서 최대 거래량이 나왔냐? 요쯤 나왔어요. 그래서 여긴 지금 좋은데 이 테슬라가 지금 안 좋은 위치로 하나 갔습니다. 뭐냐면 여기 회색을 닿았죠? 예, 여기 보면 어때요? 또 고점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회색 닿고 반등을 세게 해요. 이렇게 강력한 주식들은. 근데 결국 내려가더라. 그래서 지금 이 회색이 왔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 위치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등했다가 한번 더 꺾여간다. 그러면 테슬라를 지금 줍줍할 기회이신가요? 1차적으로는 맞아요. 아래꼬리 달고 있기 때문에 단기 중기로는 사셔도 되는데 그거는 여기 350달러까지 보시고 사는 거고 이때 반드시 익절 한번 하셔야 됩니다. 뚫고 올라가더라도 비중 줄이고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이걸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예, 지지선과 저항선
그 다음에 돌파하는 매물대를 보셔서 그 위치에서 핸들링을 하시는 요 지식이 있어야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예,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영역입니다. 자, TMF 볼게요. 월봉상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최대 거래량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예, 162개월 봉의 최대 거래량이 여기인데 저점 아닌가요? 저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TQ 사야 됩니까? TMF 사야 됩니까? 예, 저는 그래서 TMF를 산다고 말씀드렸고, 예, 차라리 지금 이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뭐 국채, 미국 국채에 대해서 3배 레버리지 힘드시면 당연히 TLT 사시면 돼요. 아니면 미국 국채에 대한 ETF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국채가 좋니 나쁘니 이런 생각하시고 이런 공부만 하시면 어떤 실수를 범하게 돼요? 예,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예, 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올라갔다가 회색 가면 어때요? 반등은 하지만 결국 내려간다. 그쵸? 그리고 여기 옥색 라인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닿으니까 어때요? 올라가죠?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 회색 선 또 닿으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추세가 깨지지 않았어요. 회색은 같지만, 자, 여기 올라갔다가 한 번 더 눌렸죠. 이렇게 눌렸지만 여기서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는 그 당시 상황이 결정을 해줘요. 그런데 여긴 한 번 바닥 갔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상승세를 유지했고, 그리고 그 당시 2016년 당시에 금리가 인하되는 기조였기 때문에 채권은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주식은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약간은 다르지만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결국 고점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예, 올라가서 여기 파란색 다음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파란색 닿고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잖아요. 그죠? 여기도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돼서 결국 옥색 닿죠?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 상승을 해주듯이 여러분 이 하락은요 결국 이 상승을 위한, 예,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여기 지금 매집하고 있는 거니까 못 가는 거예요, TMF가. 그죠? 예, 국채가 지금 상황이 다들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높고, 예, 못 가지만 저는 신호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만 가시면 진짜 위험하다.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골드입니다. 최근에 골드 엄청 갔죠? 여러분 저는 골드 지금 더 갈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자, GLD로 보겠습니다. 최대 거래량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예, 여기 나왔는데 이렇게 보실게요. 여기 저점이에요, 고점이에요? 고점이죠? 그러면 좋다, 나쁘다? 나쁘다. 내려가잖아요. 그쵸? 예,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어디서 또 최고점이 나오냐? 여기 요 근처에서 나와요. 자, 요 근처는 고점인가요? 여기보다 훨씬 낮죠? 상대적 저점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볼 때, 자, 여기 빨간색 라인 보이시죠? 예, 빨간색 라인이 골드는 뭐 TMF나 여기 3배 레버리지니까 이건 GLD는 레버리지 상품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를 못 가는 겁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못 가서 여기 빨간색까지 가요. 예, 힘이 없다고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상품 특징이 그래요.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고점 여기 닿고 내려왔죠. 그쵸?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요? 쭉 타고 올라가죠? 여러분 이럴 때 잘 안 꺾입니다. 이게 이제 그 큰 추세가 나온 거죠. 예, 상승 추세가 크게 나온 건데, 자, 여기 보면 빨간 선이 위쪽으로 가죠? 저는 한 번 더 슈팅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다음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 여기서 앞쪽을 딱 잘라갔고요. 앞에 없이 여기서 봤을 때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 여러분 이제 탈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탈출이라기보다 정확하겐 저는 좀 미리 샀으니까, 예, 수익권이라 익절하시고 나오시면 되세요. 뭐 절반만 파시던 70%를 파시던 아래 다시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골드는 더 갈 수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올 만큼 왔다. 뭐 몇 배를 더 간다. 자꾸 이런 얘기를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데 여러분 그 가격은 아무도 몰라요. 예, 그분들이 금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전문가지, 예, 금 가격을 미래 예측하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은 차트라는 되게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 거래량 보고 판단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자, BITO, 예, 비트코인 관련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이더리움도 있고 알트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이제 ETF만 산다. 예, 그 뭐 선택은 개인이 하는 거니까 투자의 결과는 결국은 개인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월봉상 보면 비트코인 좀 애매해요, 위치가. 왜냐면 이쪽에서 앞전에서는 높다가 내려왔는데, 자, 지금 어쨌든 볼게요.
그 앞에 거를 좀 자르고 여기 봤을 때 여러분 여기는 상대적으로 저점이죠. 자, 저점인데 최대 거래량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긴 고점 맞죠? 근데 거의 필적하는 거래량이 여기 나왔어요. 여기는 매수세라고 보기는 그 완전한 매수세는 아니고요. 이걸 누가 던진 걸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은 별로 좋지 않아요. 거래량이 갱신이 되면서 이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쭉 내려왔죠? 쭉 내려왔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커져야 돼요. 거래량이 좀 커져야 살아나는데 아직까지는 최소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어렵다. 첫 번째 의견은 저는 비트코인은 좀 꺾이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회색 들어왔죠? 회색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횡보하다가 여기 슈팅은 나온다고 했어요. 슈팅 나와서 또 부딪혔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슈팅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또 부딪히면 못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뚫어내면 당연히 가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리고 슈팅 나오면서 뭐가 되면 돼요. 여기서 최대 거래량이 여기를 다 돌파하는 최대 거래량이 떠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뜬다면 말씀드린 대로 다시 횡보 내지는 하락할 확률이 훨씬 크고요. 자, 멤버십 분들께 제가 국내 주식 좀 더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국내 주식을 좋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KOR료 한국 세배 레버리지입니다. 자, 월봉 보셨을 때 자, 올라갔다 내려왔죠? 내려올 때 회색 들어오니까 어때요? 여직 뭐 틀리지 않다. 이전과 다르지 않다. 쭉 내려오죠? 그리고 반등해서 여기 다홍색 근처까지 가죠? 그리고 또 밀립니다. 이렇게. 밀렸는데 지금 어쨌든 옥색 닿았죠? 간단한 공식이죠. 옥색의 저점 갔는데 최대 거래량이 여기 떴어요. 그럼 여러분,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싼데 왜 들어오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보다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차트상 한국이나 이머징 주식들, 뭐 중국도 지금 이 비슷한 패턴입니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 어느 하나를 놓고 얘한테 올인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포트폴리오를 당연히 구성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피터 린치 우리 선생님께서는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 때문이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장점은요.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요. 여러 개를 다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은 나지 않아요. 하지만 크게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한 종목에 올인한다거나 진짜 뭐 레버리지에 불을 타서 또 물을 타서 끝까지 가는 그런 행동들에 비해서 훨씬 안전적이다. 그리고 경기를 하강을 하든 상승을 하든 뒤처지지 않는 거죠. 포모는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시려면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되고 자, 최근 2년간 주식 직접 투자에 수익을 내고 있나? 지금 이 상승장에도 요거 작년 기준이거든요. 2024년 손실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리고 수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굉장한 수익을 냈다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 2022년에 손실 봤잖아요. 그걸 손절하시고 다시 산 분들이 큰 수익이 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수익으로 평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아니 벌써 손실을 보셨잖아요. 그걸 메꾼 건데 또 어떤 분들은 뭐 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일부러 손절했고 그리고 나서 나는 뭐 크레딧을 쌓았다 이러시는데 여러분 주식 투자에 크레딧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0년을 기준으로 올해 수익 났고 9년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물론 세금 줄이시는 건 나쁜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년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좋은 투자자라는 거죠. 그러려면 포트폴리오가 훨씬 안전하다. 그리고 일부분 내 자산의 한 30%만 공격적으로 해서 수익을 더 내시면 그게 훨씬 잘하는 주식이고 투자자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10명 중 9명은 주식, 5명은 암호화폐 투자 경험이 있는데 좋을 땐 어때요? 엄청난 수익이지만 안 좋을 때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에 여러분 상승을 기대하십니까? 하락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냉정하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차트 추세가 하락이다라고는 눈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버스를 사고 있는 것 뿐입니다. 바로 반등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전 인버스를 처분하고 레버리지를 들어갈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생각과 신념으로 투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흐름에 따라서 맞춰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기존 상품 해지하고 주식 투자해야 하나. 2020년이잖아요. 예, 기존에 갖고 계셨던 거 해지해서 그때 주식으로 들어와서 2020년, 21년 수익 잘 나셨죠. 근데 다 났나요? 아니죠. 이거 늦게 들어오셔갖고 또 고점에 몰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퇴직연금 투자 상품 안 팔고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2024년도에 가능해졌는데 이거 아직도 갈아타지 않으신 분이 많아요. 이유는 주식 하시느라. 예, 주식은 관심이 있는데 아이 뭐 이거 퇴직연금 뭐 어디다 맡겨놨는 IRP 내가 넣어놨는데 뭐 괜찮아. 안 괜찮아요, 여러분. 예. 이 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에서 손실 보느니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다 최근엔 ETF로 가죠.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자연적으로 되잖아요. 예, 나스닥에만 넣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커버드 콜도 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유도 사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돈은 똑같은 겁니다. 내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이나 연금 계좌에 있는 돈이나 퇴직연금에 있는 돈이나 다 내 돈이에요. 그러면 주식 계좌에 있는 것만 신경 쓰신다는 건 저는 예, 말이 안 된다. 예, 그거는 투자를 꼼꼼하게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주식 계좌를 조금 쉬게 하시고 예, 이런 퇴직연금, 변액연금, 그 다음에 연금저축, 뭐 ISA까지요. 예, 이런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빨리 구성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기 딱 좋은 시기구나. 2022년도 12월 2일. 왜? 하락했잖아요. 그럼 그때 바꾸셨으면 된다니까요. 이걸 주식을 살 게 아니라 예, 내가 갖고 있던 이 절세 계좌들을 옮기셨으면 되는데 또 그때는 주식 보시느라고 이걸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현명한 분들은 이런 판단이 빨라요. 그리고 지금은 예, 저는 올해가 그렇다고 봅니다. 25년도가 25, 26년도가 주식 투자를 더할 시기가 아니라 빨리 절세 상품들을 예, 주식형으로 바꾸든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예, 뭐 올웨더 형식으로 예, 여러 자산을 다 보유하셔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은퇴 준비는 장기잖아요. 기본적으로 은퇴 계좌들은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2년의 성과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입니다. 연봉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연봉에 제가 쓰는 이 S 차트에 굉장히 심플하게 나온다고요. 자, 상승했죠? 여기 박스를 쳐놔서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이렇게 실선이 내려왔어요. 아래 꼬리가 달렸는데 요 주황색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런 게 저점이라고요. 자, 올라가서 어때요? 상단 갈색 라인 달아오면 고점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해 더 갈 수는 있어요. 여기 이제 2022년도 한 해 가서 윗꼬리 달았죠? 윗꼬리 좋다고 말씀드립니까? 아니죠. 나쁘죠. 그랬더니 다음에 어때요?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 주황색이죠. 요때가 저점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올라갔죠? 자, 윗꼬리 달았죠? 여러분, 올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작년에 윗꼬리 달았거든요. 전 그래서 안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반등한다 한들 추세는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딜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이 주황색 예, 나스닥 14,950이니까 15,000을 준비하시는 게 대비가 된다니까요. 여기서 반등하면 기존에 있는 물량으로 따라가시면 되고 자 여기 밑에서 싸게 사시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현금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현금으로 들고 계시기에 좀 아까우시면 예, 커버드 콜 사시고 금 사시고 TMF나 또는 TLTW 이런 형태의 배당이 가능한 ETF들을 들고 계시면 방어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지세요. 예, 그냥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자, 천재과학자 뉴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주식으로 쪽박 찬 이유. 여러분 똑똑하니까 오히려 자기 머리를 믿고 예, 이 광기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뉴턴이 얘기했는데 초반기에 그랬을까요? 투자 초반기에는 아닐걸요? 예, 이 뉴턴께서도 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로 나타나니까 아유 못 이기겠다 하는 거죠. 자, 이분께서는 자, 미국 경제학 아버지 어빙 피셔라는 분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떼돈을 번 케인스보다는 쪽박을 찬 피셔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여러분 이분보다 똑똑하신 분이 많지 않겠죠? 저도 이분보다 당연히 안 똑똑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분도 주식에선 손실을 본다고요. 그러면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같이 제휴하고 있는 이 헥사곤 투자자문에서 요 리플렛을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냥 우리가 보시자고요. 미 연금 100만 장자 해외여행 갈 때 한 노인은 일자리 찾으러. 슬픈 내용이지만 우린 은퇴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미국이 잘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DC형 퇴직연금 401k의 투자자산 비중이 50%, 47%가 미국 주식이어서 그분들은 그냥 퇴직연금 넣으면 미국 주식 47% 절반 정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자산들 다 갖고 있죠. 채권에 뭐에 MMF에. 여러분 이걸 만드시면 돼요. 이걸 우리는 뭘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변액연금 또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로 하시면 된다고. 근데 이걸 안 하시는 게 전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걸 하세요. 그리고 자, 당신의 노후 자산은 안녕하신가요? 다 알잖아요. 국민연금 좀 어려워지죠. 최근에 개정 들어갔어도 어차피 완벽하게 내가 받겠다고 자신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죠. 물가 상승률보다 하회하는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자, 요거는 금융감독원 자료고요. 여기 있죠. 출처 금융감독원. 자, 그랬을 때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자, 은행에 연금저축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1.62%예요. 그럼 지금 물가 올라간 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거 절대 해칭이 안 됩니다. 방어가 안 돼요. 그리고 퇴직연금 사업자, 퇴직연금 IRP 수익률도 1.99, 2.37. 자, DC형, DB형 있죠. 뭐 예를 들어 DC형 같은 경우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이거 하라고 해도 개인분들이 잘 못하시잖아요. 너무 관심이 없는 거죠. 또 관심 갖고 하시는 분들도 이 생활하다 보면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좀 귀찮거든요. 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주식을 신경 쓸 때가 지금 아니다.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내 자산을 지켜내야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 큰 돈을 만지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연금저축 수익률 낮죠? 2%, 1%대니까 이거 빨리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그래서 펀드 형태로 빨리 바꾸시고, 그래서 은행도 방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 돈을 개인이 방치하면 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 돈은 내가 챙기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백사조 연금저축 빨리 타세요. 빨리 펀드로 갈아 오시고, 그런데 나는 성향이 완전 안전한 거 좋아한다. 그리고 돈도 충분하고, 저축도 충분하다고 하시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이거는 강제가 아니잖아요. 내 성향에 맞춰서 가셔라.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작년 기준인데 연금저축펀드 수익률 요거 2022년도 자료일 거예요. 그때 어땠어요? 마이너스 45, 43.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이거 안 되겠다 하고서 다시 은행으로 가시죠? 여러분 이때 사시면 돼요. 그럼 지금 올해 이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이 좋을까요? 안 좋거든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대 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갈아타서 지금 다 산다? 아니요. 지금은 연금저축펀드나 퇴직연금이 가셔도 뭘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채권형을 많이 들고 계셔야 되고요. 주식형은 좀 적게. 그러다가 내 주식형이 마이너스 30, 40%를 보이잖아요. 그때 사시면 됩니다. 채권을 매도해서 주식형으로 더 매수를 해버리시면 돼요. 자, 이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뭐 굳이 머리 아프게 하시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게 2022년 자료고 여기 2024년이죠? 그땐 기본적으로 다 12.7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때 그 보험사 또는 은행 그쪽에 가입되어 있던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을 증권사로 갈아서 계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이 잘 나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아마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 떨어질 때 괜히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들 채권형으로 ETF로 좀 더 많이 투입하셨다가 마이너스 30%대가 보인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셔라? 주식형으로 빨리 재매수 하셔라. 그리고 리밸런싱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헥사곤 투자자문에서는 헥사곤이라는 포트폴리오 올웨더 형태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 다 사는 거예요. 다 산다는 게 제가 최근에 이렇게 운영할 때 쓰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은 원유죠. 그 다음에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자, 43% 넣었어요. 원유는 8%. 이거 왜 많이 넣고 있겠어요? 43%? 버크셔 해서웨이도 현금 뭐로 들고 있습니까?
그 단기 채권으로 갖고 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4%, 금연물 7%, 배당 다우존스 18%, 그 인도 8%. 여기다 이제 한국 거나 중국 걸 섞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뭐 요새 유럽이 올라갔으니까 유럽을 넣으시고 싶으면 하는데 저는 유럽은 조금 과하게 올라갔다 생각해서 그냥 우선은 넣지 않았습니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이렇게 넣고 MMF 넣고 여러분 이 비중을 여러분 계좌에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국내 ETF 같은 경우도 자 여기서 이제 헥사곤이라는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계속했죠.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24년도만 해도 20%대 나오죠. 그리고 이건 해외 ETF로 한 거예요. 이건 국내 ETF, 국내 상장 ETF, 해외 ETF. 자, 이런 것들도 23%. 그 다음에 연금저축 계좌도 여기 보시면 20%대 나왔죠. 퇴직연금 19% 나왔죠. 그러면 작년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주식에서 엄청 수익이 났어도 자, 요거 2023년도에는 그래도 거의 9%대 수익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안 뜨고 10년을 가시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수 있는데 2020년, 22년, 20년, 22년, 20년은 사실은 후반부에 올랐잖아요. 초반부에 떨어져서 거기서 매도하고 다시 안 산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손해 보신 거고 코로나 때 그렇게 급락했을 때 저처럼 그냥 다시 산 사람들은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수익률은 장기 평균으로 얘기를 해야지 1년 단위로 얘기하실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트폴리오 하라고 말씀 다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계좌의 수익률은요 시스템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에서 탈출하는 포트폴리오의 비밀. 저는 요 용어는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저점에서 여러분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기회를 잡는 거죠. 내가 포트폴리오를 해놨으면 주가가 곤두박질 쳤을 때 상대적으로 해칭된 자산, 아까 국채라던가 금이라던가 원유라던가 그죠? MMF라던가 이런 쪽에서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투자로 인생을 밸류업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공부, 아까 제가 거래량이나 차트 요거 조금만 하시고 나머지는 귀를 막으시고 포트폴리오와 주도주 위주로 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내가 사놨을 때 엔비디아를 내가 2024년에 제가 팔란티어는 계속 사라고 제 멤버십에도 말씀드렸고 그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결과론적으로 팔란티어만 샀어도 수익은 상당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 개 사는 이유는 뭡니까? 리스크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테슬라도 사고 에브비도 사고 여러 개 샀거든요. 그럼 수익이 나쁘냐? 다 올라가니까 다 좋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떨어질 때는 다 사봐야 주식만 올인하면 어떻게 된다? 캠피셔 대가시죠. 어쨌든 작년에 미국 꺾인다도 맞추셨고 유럽 오른다도 맞추셨어요. 이분은 정말 그 시황에는 천부적이신 것 같아요. 진짜 잘 맞추시는 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한 종목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잠재적인 재앙을 의미한다. 언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상승장에선 이거는 재앙이 아니죠. 축복이죠. 근데 이런 하락장에선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하고 두려워 보이는 사건이라도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 여러분 올해가 하락한다고 해도 상승한다고 해도 2020년, 21년, 22년, 24년도에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어려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어디서 잡으시면 돼요? 1500 이하에서 잡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차트가 딱 보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옳게 생각하려면 외로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저는 뭐 제가 운영하는 방식을 그냥 묵묵히 따라갑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일 의지를 갖고서 그냥 해버려요. 제가 보는 뷰대로 그냥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 한 15년 정도 손실 본 적은 없어요. 주식으로 손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수익이 높은 분들이 있겠지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제가 운영하는 자산들은 마이너스가 거의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자, 주식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는 방법은요. 평생 건드리지 않아도 될 여윳돈으로 투자하고 그 돈이 불려지든 줄어들든 주식에 남겨두는 것이 최고의 베팅입니다. 우리 피터 린치 어르신의 증권 투자로 돈 버는 비결 중에 가장 저는 마음에 드는 명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건드리지 않아도 될 돈. 이건 사실 없죠. 그런데
그나마 가장 오래 둘 수 있는 돈이 뭐예요? 노후자금이죠. 그러니까 연금, 퇴직연금을 가만두시면 안 돼요. 변액연금도 가만두시면 안 돼요. 무조건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고 리밸런싱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투자하고 그 돈이 불려지든 줄어들든 주식에 남겨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연금 자산을 반드시 기억하셔라. 두 번째, 주식에 남겨두려면 하락장에선 포트폴리오를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베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점에 들어가시는 거니까 잘 기다리셔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2025년도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예, 이렇게 주식에 남겨두는 방법을 잘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